안녕하세요. 틈틈육아입니다. 주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부모들의 SNS를 보고 가끔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 때는 없으셨나요? 아이에게 이런 경험도 시켜주는구나. 다들 이렇게 잘하는구나. 나는 왜 더 부지런하지 못하지?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칠 때는 없으신지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적당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현재 양육 방식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육아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일 수 있고 또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다. 는 믿음을 바탕으로 나다운 육아를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장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은 책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을 참고하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성향이 있고 육아를 할 때도 이 특성에 따른 장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로 다른 성격 유형들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이런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우리가 부모로서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떠올려 보는 것, 또 주위의 육아 동지들을 떠올려 보며 그들이 가진 부모로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니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 보시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와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을 외향 혹은 내향으로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느 성향에 더 가까운지 알아두면 육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내향적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한참을 밖에서 다른 엄마들과 수다 타임을 가지며 에너지를 빼기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비축하기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향적인 부모와 외향적인 부모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내향적인 사람은 육아가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이지만 많은 시간을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지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향적인 부모는 아이 혼자만의 시간을 잘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이를 더 잘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또 침착함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반면 외향적인 부모는 아이가 지키고 싶어 하는 자기만의 경계를 불쑥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경험을 편하게 생각하기에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어요. 또 아이들과 상호작용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도 자연스럽게 알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각형 부모는 육아 정보를 찾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분명한 정보 제시를 선호하고 사실적인 부분을 더 잘 보죠. 따라서 아이를 돌볼 때도 아이의 입는 것, 먹는 것 등 실질적인 부분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잘 제공하고 지식도 잘 가르쳐 주지요. 하지만 아이의 장황한 말이나 상상력, 또 아이들의 엉뚱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이런 아이와의 대화가 즐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반면 사실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에 집중하는 직관형 부모는 어떤 한 정보에 매이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나 접근법은 없는지 살피곤 합니다. 스치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모는 아이의 독특한 잠재력을 잘 발견하고 세세한 특징도 지지해주는 편입니다. 양치질처럼 아이가 싫어하는 일상의 활동을 상상력을 통해 즐겁게 바꿔주기도 하고 아이의 좋은 놀이 상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규칙을 정하는 것 혹은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언가를 판단할 때 논리적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고형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격려하고 아이의 실질적 능력을 키우고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와 따뜻한 상호작용을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면 감정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감정형 부모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를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느끼기 쉽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 친밀하게 관계 맺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훈육 후 심하게 불편해하고 또 자신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모들은 아이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도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판단형 부모는 무엇을 할 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며 조직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육아를 하며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다양한 변수들은 판단형 부모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아이의 특성도 이해해 주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 즉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일상을 계획하거나 규칙을 가르치거나 훈육을 할 때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반면 계획보다는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형 부모는 변수가 많은 육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제한하려는 경향이 덜하지요. 또 특별한 계획이 없이도 아이와 즉흥적으로 시간을 잘 보낼 수도 있고 부모가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아이가 방해한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체계적으로 챙겨주거나 보살피는 일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까먹는 일들도 많고 아이를 제때 등원시키거나 숙제를 마치게 하는 일이 힘들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의 부모들이 갖는 장점,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와 자신을 자꾸 비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자책하기보다는 내 강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완벽한 기술을 보유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해요.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의 육아 여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